어제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네네. 다들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숨고르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파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전문가들의 분석과 차트 더미 속에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퍼펙트 스톰이었죠. 퍼펙트 스톰이요? 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금리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한창 뜨겁던 AI 주식에 대한 거품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도 있었죠. 그렇죠.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의 불확실성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세 가지 파도가 어떻게 동시에 덮쳐서 시장을 끌어내렸는지 그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의 발목을 잡은 금리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하룻밤 사이에 거의 증발해버렸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은 기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대가요?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67%까지 봤습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확률이 50%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3분의 2가 확실하다고 보던 게 이제는 그냥 동전 던지기 확률이 되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무엇이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바꾼 건가요? 여러 연준 위원들의 입이 문제였습니다. 발언들이요. 네, 보라려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 섣부른 완화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소위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몇 달간 시장의 상승 동력은 사실상 곧 돈이 다시 풀릴 것이라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딱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유일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곧 파티가 다시 시작될 거야 라고 믿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스피커 전원을 꺼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금리 문제만은 아니었죠. 보내주신 자료마다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문제는 거시적인 배경이었다면 AI 주식의 급락은 이번 하락의 진원지였습니다. 네.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대표 주자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가 하루 만에 3.7%나 폭락했으니까요. 와, 3.7%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들은 2000년 닷컴 버블과의 소름 돋는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특히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네. 한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오픈 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량 구매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의 핵심 주주이기도 합니다. 아하, 연결이 되는군요. 결국 돈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를 올리는 데 쓰이는 일종의 닫힌 회로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이게 맞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돼서 매출과 성장성을 부풀리는 구조죠. 이게 바로 닷컴 버블 붕괴 직전 통신장비 회사들이 서로의 장비를 팔아주면서 가짜 수요를 만들어냈던 방식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겁니다. 거대한 성장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상이라. 심지어 회계장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일부 기업들이 AI 장비의 내용 연수,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용 수명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잡고 있다는 주장이요. 네, 그건 일종의 회계적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착시 효과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업무용 차를 한 대 샀다고 해보죠. 보통 이 차는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 5년에 걸쳐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그런데 만약 아니야, 우리 차는 특별해서 10년은 거뜬해 라고 주장하면 당장 올해 장부상에 잡히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익은 더 커 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나 빠른 AI 장비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투자자들의 신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게 당연하네요. 그리고 그 불안감의 한가운데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보내주신 차트 분석 자료 중에 엔비디아 주가를 마치 하나의 심리적 전쟁터처럼 묘사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그 상단을 뚫고 기세 좋게 올라갔죠. 네네. 그런데 이번 하락으로 다시 박스권 안으로 후퇴를 여기서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건 박스권의 정확한 중간값 바로 $180라는 숫자입니다. 180달러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선, 라인 인 더 샌드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180 위에서 버텨준다면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었어 라는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다시 상승 동력을 얻기 쉬워요. 하지만 $180 아래로 밀려나면 역시 박스권 상단은 뚫기 힘든 벽이었어 라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180달러라는 숫자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빅쇼트의 실제 모델, 마이클 버리 같은 인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대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소식은 정반대더군요. 그가 펀드를 폐쇄했다고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운용하던 헤지펀드에 등록을 반납하고 더 이상 외부 투자자의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외부 자금을 안 받는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AI가 주도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내가 이해하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고요.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하겠군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패배 선언이라는 시각입니다. AI 주식 하락에 베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해석이죠. 공매도에 실패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자맹에 들어갔다는 해석이죠. 자맹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자유롭고 과감하게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패배 후 퇴각이냐 아니면 전면전을 위한 전략적 후퇴냐. 와, 정말 영화 같은 인물이네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인도의 아다니 그룹을 공격해 유명해진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 역시 최근 폐업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의 상승장이 공매도 세력들조차 버티기 힘들 만큼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하락장에서 유독 테슬라도 낙폭이 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AI 버블 논란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2 약 11,000대에서 과열 및 화재 위험이 발견돼서 리콜에 들어갔다는 실질적인 악재고요. 네, 이건 직접적인 문제네요. 둘째는 테슬라의 영원한 팬으로 불리던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아주 미묘하더군요. 뭔가요? 또 다른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발언이었죠. 그 사람. 네, 그가 테슬라 강세론을 유지하려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네, 이게 시장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로 읽혔습니다.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널 믿지만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군요. 바로 그 뉘앙스죠. 알겠습니다. 금리, AI 버블 우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악재까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죠. 네. 당신이 보내주신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시장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단기 조정 후 상승세 지속입니다. 가능성은 약 45에서 50% 정도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긍정론이 우세하군요. 네, 이번 하락은 과열된 시장을 식혀주는 10에서 20% 수준의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기적 교착 상태를 예측하는 중립론입니다. 가능성은 한 35에서 40% 정도로 봅니다. 팽팽하네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옆으로 길게 기어갈 거라는 거죠. AI의 희망과 거시경제의 악재가 줄다리기를 하는 국면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겠네요. 네, 바로 AI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비관론입니다. 가능성은 낮게 보겠죠? 분석가들은 가능성을 15에서 20%로 가장 낮게 보면서도 그 파괴력은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핵심은 뭔가요? 증명의 시간입니다. 2026 상반기까지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명확한 수익률, 그러니까 ROI를 숫자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대규모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하! 정리하면 앞으로 시장은 50% 확률로 맑거나 40% 확률로 흐리거나 20% 확률로 태풍이 불 거라는 거군요. 이건 뭐 일기예보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주 공감 가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는 한국 시장이 미국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분석하더군요. 맞습니다. 미국 시장이 유동성과 AI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움직였다면 한국 시장은 밸류업 정책과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기술주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면 한국 시장이 과연 홀로 그 파도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네요. 결국 시장의 눈은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깨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리해보죠. 이번 하락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이자 AI라는 거대한 성장 서사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차트 속 180달러라는 심리적 줄다라기부터 마이클 버리의 미스터리한 퇴장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네.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쉬운 시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쉬운 시장은 끝났다? 네.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라는 희망회로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냉정하게 실질적인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요? 네. AI가 정말로 돈을 벌어다 주는지, 미국 경제가 정말로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가다로워지고 있다는 신호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와일드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와일드카드요? 네. 어쩌면 이 모든 비관론을 뒤집을 수도 있는 변수죠. 그게 뭔가요? 한 자료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언급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그녀는 이 시장이 곧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국채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롭네요. AI 주식의 운명이 AI 기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어쩌면요. 앞으로 기술주의 미래는 AI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